여러분, 요즘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은행 빚을 빨리 갚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에 주목해 주세요. 부자들만 알고 있는 재물운을 불러오는 소금의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에게 소금이나 팥을 뿌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집에 재수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다녀간 이후 대문 밖으로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소금은 풍수적으로 죽은 귀신의 영과 운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재물운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재물복을 위해 저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셋째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법이니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더 큰 행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저희 영상을 통해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금은 바다로부터 얻어지는 자연산 물질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바닷물에서 채취됩니다. 이로 인해 역사를 거쳐 소금은 귀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에서 채굴된 소금은 그 가치가 매우 높죠. 소금은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금은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청결을 유지하고 부정을 막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풍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사용해 집안 곳곳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특히 나쁜 기운을 막고 건강운과 자식, 복을 불러오기 위해 소금 단지를 집안이나 마당에 배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 많은 부자들이 풍수, 인테리어와 함께 집안에 소금을 배치하여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수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집안의 기운을 잘 관리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유지한다면 누구나 큰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소금 단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풍요로운 재물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어떤 것으로 구입해야 할까요? 소금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굵은 소금이나 고운 소금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소금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비싸질수록 그만큼 소금의 질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소금보다는 내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금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도자기입니다. 소금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물건은 흙으로 만든 공기가 통하는 구조의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지에 뚜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금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뚜껑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소금을 단지에 넣어야 할까요? 소금의 양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 소금을 약 80에서 90% 정도 채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너무 많이 채우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할 여유 공간이 없어져서 결국 효과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항할 충분한 양기의 힘이 부족해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양은 단지의 80%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소금을 보관할 단지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소금을 보관할 단지는 크던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도자기 형태의 단지를 구입해서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소금 단지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더 효과가 크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보다는 소금을 보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을 보관할 때는 최대한 물기가 없게 마른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적게 되면 소금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태양의 양기 기운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단지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소금도 반드시 깨끗하고 마른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소금 단지는 집안 현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대문 근처 땅속에 소금 단지를 묻어 재물복을 드리고 나쁜 기운과 운을 현관에서부터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위쪽 구석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집안과 사무실의 경우 현관을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 특히 구석에 소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남동쪽 모서리가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이며 특히 재물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소금 단지를 두어 집안으로 좋은 기운만 유입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 단지를 잘못 놔두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소금 단지는 절대로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의 방향은 다양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나 소금 단지를 두면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동쪽 모서리에 소금 단지를 두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과 재물운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안에 넣은 소금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안의 소금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 이미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효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금을 갈아줘서 주변의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갈아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금을 갈아주는 시기는 봄이 오는 입춘에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대운의 기운이 쏟아나는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소금은 먹거나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방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셔야 합니다. 나쁜 음의 기운은 물로 씻겨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집안의 나쁜 기운은 없애고 돈복 터지는 재물운을 받으실 겁니다. 돈복이 쏟아지는 재물복은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하늘의 대운이 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금은 자연에서 바다를 통해 얻어지는 천연 물질로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바닷물로부터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소금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져 왔으며 때로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히말라야 산 같은 데서 나오는 소금은 매우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고 불결함을 제거하며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소중한 물질입니다.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소금은 청결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풍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들은 소금을 통해 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집안에 들이고자 마당이나 집안 곳곳에 소금 단지를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만을 집안에 들여 사업 번창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 복까지 어우러져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역시 집안 적절한 공간에 풍수 인테리어를 배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쁜 기운과 해로운 운을 막고자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풍수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진다면 대운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소금 단지에 대한 영상을 잘 보시고 꼭 여러분도 재물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어떤 것으로 구입해야 할까요? 소금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굵은 소금이나 고운 소금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소금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비싸질수록 그만큼 소금의 질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소금보다는 내가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금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도자기입니다. 소금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물건은 흙으로 만든 공기가 통하는 구조의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지에 뚜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금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뚜껑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소금을 단지에 넣어야 할까요? 소금의 양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 소금을 약 80에서 90% 정도 채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너무 많이 채우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할 여유 공간이 없어져서 결국 효과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항할 충분한 양기의 힘이 부족해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양은 단지의 80%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소금을 보관할 단지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소금을 보관할 단지는 크던 작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도자기 형태의 단지를 구입해서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소금 단지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더 효과가 크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보다는 소금을 보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을 보관할 때는 최대한 물기가 없게 마른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적게 되면 소금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태양의 양기 기운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단지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소금도 반드시 깨끗하고 마른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소금 단지는 집안 현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대문 근처 땅속에 소금 단지를 묻어 재물복을 드리고 나쁜 기운과 운을 현관에서부터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위쪽 구석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집안과 사무실의 경우 현관을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 특히 구석에 소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남동쪽 모서리가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이며 특히 재물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소금 단지를 두어 집안으로 좋은 기운만 유입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 단지를 잘못 놔두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소금 단지는 절대로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의 방향은 다양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나 소금 단지를 두면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동쪽 모서리에 소금 단지를 두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과 재물운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안에 넣은 소금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안에 소금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면 이미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 효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금을 갈아줘서 주변의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갈아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금을 갈아주는 시기는 봄이 오는 입춘에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대운의 기운이 쏟아나는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소금은 먹거나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방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셔야 합니다. 나쁜 음의 기운은
물로 씻겨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집안의 나쁜 기운은 없애고 돈복 터지는 재물운을 받으실 겁니다. 돈복이 쏟아지는 재물복은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하늘의 대운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돈복 터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돈복이 쏟아지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돈복 터지는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